그 다음에 골극. 골극은 뼈에 없애야 될 뼈가 길어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디스크, 협착, 뭐 이런 것들인데, 골극. 골극은 명처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인중, 후계, 속골, 풍시를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뼈에 붙여라. 인중도 뼈에 닿게 찌르고, 후계도 중소골에 닿게 찌르고, 속골도 중족골에 닿게 찌르고, 풍시도 될 수 있으면 뼈에 닿게 찔러라. 그런데 깊이 찌르는 것보다 염전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 디스크. 디스크의 명처방. 목 디스크는 폐심, 경척 1, 2, 3 만져보세요. 폐심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가 마디예요. 하여간 목 디스크 그러면 어깨와 팔에 문제를 일으키는 디스크예요. 팔과 연관된 디스크는 4, 5, 6, 7, 8 경신경과 관계 있어요. 침은 정척혈 만져보세요. 정척혈의 위치가 4, 5, 6, 7 경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정척 침놈은 목 디스크 고쳐 이렇게만 말했어. 그런데 제가 거기가 4, 5, 6, 7 경추란 걸 알아내기까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진주 원장님 덕을 본 거예요. 인체파동 원리를 물고 들어오는 바람에 정척 1, 2, 3 자리가 4, 5, 6, 7 경추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화부, 부장, 사화하. 사화하는 현종 높이, 해계혈 6촌의 사화부. 이 세 혈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특효혈이에요. 이 자리가 허리 자리는 걸 알아낸 이유도 인체파동 원리에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척추 협착으로 오는 사람들 사화부, 부장, 사화하를 만져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 콩알을 올려놔도 들어갈 만큼 뽕뽕뽕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에 침 났지. 그러니까 허리 구부리고 들어온 할머니가 펴고 나가더라니까요. 이번에 한의사도 그 정말 사부, 부장, 사화 안 써본 것 같아요. 제 책을 보고 써보더니 이게 너무 잘 듣는데 우리 부산의 박 원장님은 선생님 이 책 그냥 한의사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 관절통. 관절통은 연골 화주를 뼈 쪽으로 붙여서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비익 옥화도 사지 관절통에 듣는다 그랬어요. 연골 대백도 사지 관절통에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명방을 하나 발견해요. 태극은 태극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제선이 인체 대태극이잖아요. 그러면 견관절도 태극,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설관절, 발목관절, 하다못해 손가락, 뼈, 마디마디도 관절이니까 태극인데 이 온몸의 여기저기 관절이 아파. 류마티스도 마찬가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연골 화주를 뼈 사이에 찔러. 곡지 족삼류를 뼈에 붙여. 곡지도 곡후라 그래요. 곡지에서 한치 뒤로. 족삼류도 경골에 붙어. 그러면 사화상이죠. 그러면 뼈를 치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정신이 바짝 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태극은 태극을 치료하는데 인체의 총태극이 어디예요? 요제선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신의 관절이 아프면 배꼽에 뜸뜨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재미없어요? 배꼽이 인체의 총태극이에요. 저는 또 하나 있어요. 백회. 백회가 요통의 특효열로 나와요. 그런데 사지 발발 떨리는 거, 파킨슨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수면 문제를 실면증도 백회에서 치료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머리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심은 마음심자예요. 중심은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100회 침을 놓으면요, 인체 모든 증상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관절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팔관을 명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팔관을 놓고 중안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놓고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놓으면 16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오장육부, 모든 근골격계통을 치료하는 명방인데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배꼽에 뜸뜨란 얘기를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배꼽에 뜸뜨면 대부분의 관절통이 풍한습, 한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좋아진다. 그런데 배꼽에 뜸뜨기 뭐하면 배꼽 상하 좌우에 한치, 두치 간격으로 8개를 노래요. 그러면 팔다리의 관절이 8개잖아요. 관절, 통치방. 그 다음에 반신불수. 이 반신불수, 제가 재밌는 얘기. 반신불수 편에 이 세상 모든 친구 서적을 다 뒤져도 제가 써놓은 것만큼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내용을 써는 데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 중에 동경찬 선생이 캄보디아 어떤 대통령의 중풍을 치료했다는데 처음부터 목화혈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화혈이라는 이름도 없었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목화혈 자리가 유난히 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혈 반응인 청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침을 놓았더니 마비된 다리가 힘이 돌아온다. 그래서 그분도 그 자리를 중풍치료열로 쓰기 시작했고 목화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동시침 혈자리 하나하나는 그 속에 너무나 주역 8개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충이 목혈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궁이 화혈이고 중충과 노궁 사이에 있는 들어있는 혈이라서 목화혈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뇌경색으로 오른쪽 주관자를 빠지지 못 펴고 손목도 웅크리고 있고 손가락도 웅크리고 있어요. 3년 됐다는데 손이 안 펴진대. 그렇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른쪽이라 그랬어요. 오른쪽 주관절, 오른쪽 손목, 오른쪽 손가락. 그래서 보니까 왼쪽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관절, 끝 관절이 관절염처럼 와 있더라고요. 붓고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오른쪽으로 중풍이 올 사인이었구나 했고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거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 목화혈, 손도 못 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화혈에 침 넣었다 금방 빼고 중충에 찔렀다 금방 빼고 끝마디를 한마디 잡고 꾹 하고 지압을 하고 있었어요. 엄지 검지 사이에 넣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웅크리고 있던 오른쪽 주관절이 쫙 펴지고 오른쪽 손이 싹 풀리더라고요. 5번 치료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를 제가 지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해보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중풍도 테이핑과 지압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